무보증사채라고 부르고요. 3개월에 한 번씩 이자. 채권 너무 어려워. 그 채권 어려우면 우선 발행엄 해요. 발행엄. 발행하면 또 뭐예요? 안녕하세요, 박곰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발행엄입니다. 인플레이션 시대, 고금리 시대라는 것은 보통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확정금리형 상품들의 금리는 예전보다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우리 채널의 구독자분들의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발행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랜만에 발행엄 영상을 리뉴얼 해볼까 합니다. 금리도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과연 지금도 매력 있는 상품일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실까요? 발행어음이란 증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하나의 금융 상품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히 다른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생겨난 이유, 찍어내는 방식, 발행 루트 이런 걸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어떤 걸 얻을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발행어음은 은행의 예적금과 가장 유사한 증권사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내가 증권사에다가 어느 정도 돈을 맡기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이자와 원금을 함께 돌려받는 게 바로 발행어음입니다. 그럼 안전하다고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자, 생각해보면 우리는 은행에서 예적금 말고도 펀드를 구매할 수 있잖아요. 예적금과 다르게 펀드는 확정금융 상품 이런 게 아닙니다. 변동성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위험하다고 느낄 수 있는 상품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큰 거부감 없이 이미 은행에서 펀드를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위험한 것만 다루고 있을 것 같은 증권사에서도 확정금리형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RP, 발행어음, 증권금융 예금과 같은 확정금리형 상품들이 있고 펀드, 주식, 채권, ELS, 랩 이것처럼 변동성이 큰 상품들도 다 같이 있습니다. 그 중간적인 채권도 여기에 있는 거고요. 자, 이처럼 은행과 증권사에서 모두 확정금리형 상품과 확정금리형 상품이 아닌 모든 것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발행엄처럼 금리가 확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약속한 그 누군가가 망하지만 않는다면 무조건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주체는 바로 증권사 그 자체입니다. 그럼 이자는 은행 예적금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비슷하면 당연히 은행에 가는 게 낫겠죠? 구조상 은행의 안전성은 넘사벽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증권사의 발행어음은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발행어음의 수익률이 조금 더 높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몇몇 증권사에서 발행어음을 발행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이는 금리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우리는 엄청 저금리도 겪어봤고 최근에는 막 금리가 오르는 시기도 겪어봤고 지금은 올라 있는 시기도 겪고 있죠. 심지어 약간은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런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금리는 계속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나중에 보시더라도 증권사별로 발행어음의 금리는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확인을 따로 하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발행어음은 한 가지 종류인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종류의 상품이 있나요? 발행어음의 종류에는 원화 발행어음 그리고 외화 발행어음 이걸 달러 발행어음 이렇게도 부르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원화 발행어음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에 연동이 되어 있고요. 달러 발행어음은 미국의 기준금리에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원화 발행어음이 더 좋고 또 어떨 때는 달러 발행어음이 더 매력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환율과 이들의 금리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는 게 달라지겠죠. 원화 발행어음은 당연히 원화로 사야 되고요. 외화 발행어음은 계좌에서 원화를 달러로 환전을 한 이후에 달러인 그 상태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 현재 기준의 금리는 표와 같고요. 지금은 달러 발행어음의 금리가 좀 더 높게 나오네요. 그리고 기간별로 종류를 나눠보면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수시형, 약정형, 적립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름 그대로 유추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수시형은 수시 입출금 통장이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표에 제시된 금리만큼 연 이율로 적용을 해가지고 일할 계산해가지고 매일 이자를 지급해 주고요. 일복리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흔히 CMA를 가설할 때 CMA 발행어음형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건 이 CMA에 돈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로 자동으로 수시형 발행어음 바로 이거를 사주기 때문에 이름이 CMA 발행어음형인 거죠. 다음은 약정형 발행어음입니다. 정해진 기간을 지켜서 예치를 해두면 좀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약정형 발행어음입니다. 우리가 예금을 가입할 때도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점점 더 긴 걸 가입하면 더 높은 금리를 주듯이 발행어음도 기간을 길게 가지고 가면 얻을 수 있는 약속된 금리가 높아집니다.
마지막 정액식 발행어음, 요거는요 은행의 정기 적금과 가장 유사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기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입금을 하면 약속된 이자를 지급해 준다는 거죠. 참고로 발행어음은 1년을 넘게 만기를 찍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건 전부 1년 이내 상품들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표를 보시면 항상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대개 한국투자증권 여기에 금리가 보통 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금리를 원하신다면 한투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산 배분을 하다 보면 채권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채권을 어떤 걸로 채워야 될지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그거를 이렇게 발행음으로 채운다면 이것도 사실 1년 이내 단기 채권의 일종으로 보면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을, 그 부분을 아주 잘 채워줄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발행어음은 어디서 발행하나요? 주식이나 채권처럼 증권사와는 독립된 상품인가요? 자, 부동산 중개와 대형 마트 PB 상품을 예로 들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부동산 매매를 할 때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서 거래를 하지만 사실 매물과 부동산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죠. 부동산 거래를 단순히 중개만 하는 거고 그거를 거래를 일단 하고 나면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지죠. 마찬가지로 주식이나 채권을 우리가 증권사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이것도 증권사에서는 중간에서 중개하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그런 것들이 이 증권사랑 직접적인 관련이 사실 없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대형마트에 가가지고 물을 하나 산다고 생각해 볼게요. 제주 삼다수 이런 걸 샀는데 제품에 문제가 있으면 아무래도 최종적인 책임은 마트가 아닌 제주 삼다수 그 물 만든데 제조사에서 책임이 있겠죠. 하지만 이 삼다수가 아닌 마트에서 만든 PB 상품의 물을 구매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결국에 그대로 마트에서 물을 수 있게 되겠죠. 이처럼 발행어음이나 RP 같은 경우는요, 그걸 발행하는 곳 자체가 바로 증권사입니다. 그래서 그 증권사에게 모든 상품에 대한 것들이 귀속이 되는 것이 바로 발행어음입니다. 내가 맡긴 돈을 그 증권사가 일정 기간 가지고 있다가 이자와 원금을 붙여가지고 저한테 돌려주는 개념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발행어음과 채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채권도 은행 예적금보다 금리는 높으면서 비교적 안전한 자산이라고 배웠는데 어떤 점이 다른 걸까요?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간단하게 답을 드리면 발행어음은 1년 이내고 채권은 그보다 더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투자를 하는 우리가 어떤 만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1년 이내 단기간 동안 일정 자금을 묶어두고 싶다면 발행어음이 좋고요. 그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차라리 묶어두고 오랫동안 이자를 받고 싶다면 만기가 좀 더 긴 채권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행어음의 장점 총정리해주세요. 그럼 발행어음의 장점을 하나씩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은행의 예금보다 금리가 높습니다. 은행처럼 예금자 보호를 해주지도 않고 은행만큼 안전한 곳이 궁극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곳들보다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보다 안전한 상품입니다. 증권사가 주체가 되어서 발행을 하는 상품인데요. 이 돈을 주기로 약속한 그 증권사의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제도가 있냐면요. 초대형 IB 인가를 받은 증권사만이 발행어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한투, KB, NH, 미래 이렇게만 발행어음을 찍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형 IB 인가를 받으려면 자기 자본 4조 원이 넘어야 하고 그리고 또 보통 이런 증권사들이 거대한 금융그룹의 계열사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안전성이 아주 높은 곳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다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세 번째, 원화로 하든지 달러로 하든지 모두 선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달러로 월급을 받거나 아니면 달러를 일정 기간 보유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도 이 외화 발행어음을 선택해가지고 좀 더 높은 금리를 받으면서 달러를 보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만기를 내가 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식은 만기가 없고 채권은 만기가 너무 길죠. 하지만 내가 목돈을 몇 개월 정도 이렇게 짧게 묶어둬야 되는 상황이라면 발행어음만한 상품이 없을 정도입니다. 다섯 번째, 만기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페널티가 매우 작다는 겁니다. 보통 만기가 정해져 있는 많은 금융상품들은요, 부득이하게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혜택을 대부분 토해내는 구조잖아요. 근데 이 발행어음은요, 중간에 깨더라도 원래 약속되었던 금리의 50%, 절반만큼을 이자를 다 개선해서 줍니다. 그래서 다른 상품들에 비해서 중도 해지 페널티가 매우 적은 것이 발행어음의 장점이 됩니다. 장점이 너무 많고 좋은 상품이네요. 하지만 안 좋은 점도 있겠죠? 이번에는 발행어음이 가진 고유의 리스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발행한 곳, 즉 증권사가 파산하면 모든 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RP의 경우에는 계좌 상에는 보여지지 않는 우리가 매입한 금액에 대비해서 그만큼에 상당하는 우량한 채권을 담보로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하나 더 있는 것이 바로 RP입니다. 하지만 발행어음은요, RP와 달리 채권 담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금자 보호도 따로 되지 않습니다. 발생한 가능성이 정말 매우 희박하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증권사가 갑자기 도산을 하게 되면 우리의 돈은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발행어음의 근원적인 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초대형 IB에서만 팔기 때문에 판매처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현재 기준으로 한투, NH, KB, 미래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기 계좌가 없으면 발행어음을 하기 위해서 또 계좌를 새로 열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따릅니다. 세 번째, 1년 이내 단기 상품만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짜리를 하더라도 생각보다 1년이 금방 지나거든요. 1년마다 계속 만기가 도래하니까 재매수를 해줘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만약에 만기가 맞았는데 내가 따로 재매수를 안 해주게 되면 이게 약정형이 수시형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시형 금리만 얻게 되니까 그 기간이 길어진다면 나에게는 어느 정도 기회비용이 또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발행어음은 금리가 높은 시기에만 매력적인 상품인가요? 기준금리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금리를 끌어올리고 내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여기 위에 예적금이 있고 그 위에 발행어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높을 때는 얘네들도 같이 높아져 있고 기준금리가 아주 낮을 때는 다 같이 낮아져 있지만 여전히 은행 예적금 대비해서는 높은 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상품을 찾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언제나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발행어음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그럼 우리가 발행어음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몇 가지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발행어음형 CMA를 적극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CMA를 만들면요, 기본값이 RP형입니다. 하지만 RP형보다 발행어음형이 금리 면에서 보통 더 유리하기 때문에 RP형 CMA를 앱에 들어가가지고 발행어음형 CMA로 변경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은행 예금에 목돈을 묶어두고 계시다면 발행어음과 비교를 해보셔가지고 금리가 이쪽이 더 높다면 그걸 대신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세 번째, 자산 배분을 할 때 기본적으로 채권을 담아야 하는데요. 아직 채권을 고르기가 공부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면 그 부분만큼 발행어음으로 먼저 담아두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만기가 정해져 있고 누군가가 원금과 이자를 지켜준다는 약속을 했다는 사실은 비슷한 거니까요. 네 번째는요, 달러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달러를 발행어음으로 묶어서 예치를 해두는 것이 또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달러를 현금 상태로 가지고 있는 경우 환율의 변화에 따라서 이게 달러의 가치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죠. 하지만 가만히 달러를 가지고 있기만 한다면 별도의 이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달러들을 발행어음으로 묶어두면 후에 환율이 오르게 되면 환차익도 노릴 수 있고 여기서 나오는 기간에 대한 이자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달러를 보유하기에 아주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증권사의 입문용 상품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증권사에도 이렇게 확정금리를 주는 안전한 상품이 있다는 것을 경험을 해보시고 점차 투자를 늘려가시더라도 입문용으로는 이 발행어음이 아주 좋은 마중물의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꿀팁 알려드릴게요. 혹시 이후에 또 새로운 증권사가 초대형 IB 인가를 받게 되면 발행어음을 새로 출시를 하게 되겠죠. 그럴 때 아주 통 크게 이벤트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요, 발행어음이 막 나올 때 그 저금리이던 시기에도 발행어음을 막 5%로 특판을 해가지고 줬거든요. 그럴 때 하루 만에 완판이 되기도 했었으니까 앞으로 이런 고금리 시기에 나와준다면 더 높은 금리로 나오겠죠. 그런 이벤트를 잘 참여하는 것이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발행어음을 담을 수 있는 계좌는요, CMA, 위탁계좌, ISA 이런 데는 되고요. 연금계좌, 연금저축, IRP, DC 이런 데는 안 되니까요. 이것도 담을 수 있는 계좌를 확인해서 담는 것이 좋겠죠. 지금까지 발행어음에 대해서 오랜만에 리뉴얼을 해봤습니다. 과거 2년 전의 영상과 비교했을 때 금리가 확연하게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현금성 자산을 관리하실 때 이 발행어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성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